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에 결혼한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9개월째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아주 위태로운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에 비해 금실이 좋아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있었죠. 다름 아닌 사치의 눈이 멀어 자기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괴롭히며 협박을 일삼았던 무지막지한 시어머니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남편에게 조금 실망했었는데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보며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는 게 아니고 부모도 자식 속을 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상대로 벌였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 전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남편의 속을 많이 썩였었나 보더라고요. 신모가 벌인 일을 수습하느라 젊은 시절부터 일만 하고 살아야 했던 남편은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어머니가 벌인 일을 수습하게 되었을 때쯤은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였고 친구 소개로 저를 만나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며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저에게 살갑고 다정한 남편이었고요. 하지만 과거 돈 문제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고생시킨 탓인지 남편은 늘 시어머니를 향해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또 나 모르게 사고 친 거 아니지? 이번에 또다시 그러면 나 정말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얘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니? 다 옛날 지난 일 아니니.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이제는 그 잔소리 좀 그만해라. 엄마가 그러고 사고 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말이지. 얼마 있으면 엄마 손주도 태어나는데 정말로 이상한 일 벌이지 마. 나도 이제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라고. 더는 엄마의 수습 못 해줘. 알겠다, 알겠어. 아유, 그놈의 잔소리는. 네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염려 말아라. 시어머니는 호언장담하셨고 다 지난 일이라 남편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한 것뿐이지 그래도 예전만큼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저와 새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으니 예전만큼 시어머니에게 신경 쓸 시간도 없었고요.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은 전기 기사로 회사에서 과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지방에 새로 공장을 지으면서 남편이 그곳으로 업무차 몇 달간 장기 출장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장길에 오르면서도 홀몸도 아닌 제가 혼자 있을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당신 정말 혼자서도 괜찮겠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새벽이라도 당장 달려올 테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는 뱃속에 있는 우리 새별이랑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자기야말로 다치지 말고 일 잘하고 와.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야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 먹고 아프거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것 같으면 꼭 병원 가보고. 응,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나랑 새별이 걱정 그만해. 춘종이 바로 코앞인데 무슨 걱정이야? 부모님도 자주 우리 집 와주시기로 했고
자기 없으면 어차피 나 하루 종일 부모님이랑 지내게 될걸?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다치지 말고 무사히 다녀와? 그리고 여보, 이건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전화로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빌려주지 말고 나한테 바로 연락해서 알려줘야 해. 우리 엄마는 돈 빌려줘봤자 전부 이상한 데 쓸 테니까 절대 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 그만하고 출장이나 잘 다녀와. 사실 티는 안 냈지만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면서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만큼 저 또한 남편이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 자주 못 보게 될 남편 생각에 섭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멀리 떠나는 남편이 혹여 마음이 쓰일까 일부러 씩씩한 척 티를 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전기를 만지는 위험한 일이다 보니 제 걱정으로 한눈을 팔았다간 자칫 잘못해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 친정집 가까이에 있어 친정 부모님이 곁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였기에 나름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친정도 저에게 또 다른 안식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가고 얼마 후 저희 친정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검소한 분들이셨는데 두 분께는 젊은 시절부터 꿈이 있으셨거든요.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나중에 건물을 사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자식인 저를 사랑과 정성으로 열심히 키우면서도 본인들의 꿈을 위해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에 경매로 나온 좋은 매물을 싸게 구입하게 되셨거든요. 남편도 친정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건물을 샀다는 사실을 절대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말리기도 전에 너무나 빨리 시댁에 그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니 주변의 여러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저의 남편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에게 건물을 사게 된 기념으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였고, 시어머니도 그런 저희 친정 부모님을 축하해주며 남편의 걱정과는 다르게 별탈 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두 분 사돈께서 건물을 사게 되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우, 이렇게 기쁠 때가 또 있을까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꿈을 이루네요. 이 사람과 저도 아직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끼고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아 고생하며 번 돈으로 산 건데 저 따라와 주느냐? 우리 안 사람이 정말 고생이 많았지요. 저보다 좀 더 능력 있고 잘난 사내를 남편으로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젊었을 때 못해준 호강 지금부터 시켜주면서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좋은데 두 분께서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로 경사네요, 경사. 제가 다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 좋은 일이 생겨 같이 기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채요. 앞으로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에 무사히 잘 들어갔는지 안부 인사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가,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오늘 오랜만에 백화점 와서 쇼핑 좀 하고 있다. 어찌나 이쁜 것들이 많으니 벌써 몇 벌 질렀어? 네? 백화점이요? 어머니 무슨 돈이 있으셔서요? 내가 돈이 없긴 왜 없어? 지금 직원한테 말해서 신상 밍크 코트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가, 지금 직원이 코트 보라고 몇 벌 가지고 와서 바빠서 내가 나중에 전화하마?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제 말 좀.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보낸 생활비가 부족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백화점 가서 비싼 모피 코트를 사며 마구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이나 한두 벌도 아닌 백화점 옷을 여러 벌 사며 모피 코트까지 산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니면 따로 돈 넣을 구석이 없는 시어머니께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밥을 사주시겠다며 밖으로 불러내셨는데 밖에서 만난 시어머니가 걸친 옷이며 반지며 목걸이며 보기에도 전부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죠. 그날 저에게 저희 부모님 건물이 얼마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곤 밥을 다 먹고 갑작스레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전부 바꾸고 싶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전제품 매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겁이나 엄두도 내지 못하는 최고급 제품들만 골라보셨습니다. 최근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이상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참아왔던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 시어머니가 그 일을 고생시키며 사고친 이력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지금 남편 모르게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정말 이 물건들 살 돈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여쭤본 것이지만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물건들을 사시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가, 걱정하지 마라. 내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길 와서 물건을 사겠다고 했겠니? 믿는 구석이요? 그래, 그래. 얼마 전 나한테 아주 든든한 백이 하나 생겼거든. 나도 노년에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더라. 로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 말처럼 아주 꿈인가 생시인가 해.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없던 백이 생기고 로또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지금 어머니 정말 이상해. 무슨 돈이 있어서 백화점 가서 한두 푼도 아닌 민크 코트를 사며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는 비싼 제품들을 사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다행히 내가 말려서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오긴 했는데 나 모르게 언제 가서 사실지 모르는 분위기야. 여보, 일단 좀 더 엄마 좀 지켜봐줘. 엄마가 또 무슨 일 벌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도 그냥 안 넘어가. 이번에는 엄마가 정신 차리도록 정말로 끝장을 내고 말 거야. 힘들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해주고. 당신 바쁜데 이런 일로 신경 쓰게 미안해. 나도 웬만하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우리 엄마 일이잖아. 당신 혼번도 아닌데. 나야말로 이런 일로 자기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지. 일단 그래도 당신이랑 새별이가 우선이니까 무리하지는 말고 당신 몸부터 잘 챙겨? 엄마는 그 다음 일이야. 당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도 늘 당신한테 늘 고맙고 사랑해.
저는 남편의 부탁으로 시어머니를 예의주시하며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홀몸도 아닌 임산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모르는 척 넘기기에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이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현관문을 열어준 건 시모가 아닌 가사도우미 분이셨습니다. 아가, 어서 오너라. 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일하는 사람을 좀 불렀다. 내가 오늘 너를 보자고 한 것은 아가 너에게 긴히 부탁 있어서다. 부탁이요? 그래. 내가 사실 아들로 모르게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꺼서 진 빚이 좀 있다. 얼마 전 갖고 싶은 물건들이 있어 조금 무리해서 사기도 했고. 그리 큰 돈은 아니고 한 2억 정도 되는데 아가 네가 사돈 댁에 말해서 갚아줄 수 있지? 내가 사돈 댁 건물 시세를 좀 알아봤더니 제법 나가더구나. 건물주면 2억 정도는 푼돈이잖아. 나도 이참에 사돈 찰돈 덕 좀 보자. 어머니, 그러면 지금까지 믿을 구석 있다면서 돈 쓰셨던 게 전부 저희 친정 부모님 믿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가, 네가 생각보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사돈 잘 뒀다는 게 뭐냐? 이럴 때 턱 좀 보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네 부모님 죽으면 그 건물 전부 네 거 되는 거 아니니? 아가, 네가 내 인생의 로또다 로또. 며느리 잘 둬서 이런 호사도 누려보고. 2억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님 빚을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쉽게 할 수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며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건물이라고요. 어머, 내가 말이 좀 심했나? 아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주책 맞았나 봐. 내 말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잖니. 어차피 나중에 다 전부 아가 네 거 될 텐데. 그러니 잘 생각 좀 해다오. 설마 안 사더니 빚더미에 죽게 생겼는데 사돈 댁에서 안 도와줄까? 그리고 아가 너도 나 도와주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망하면 우리 친영이도 망하는 거고 그러면 아가 너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니? 아가 넌 홀몸도 아닌데 설마 길바닥에 나가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네가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앓는 소리 하면 결국 사돈댁도 도와주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아주 잘 말씀드려야 한다. 알겠지? 우리 진용이한테는 비밀로 해주고. 가뜩이나 전기 만지는 위험한 일 하는데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니. 그러니 너무 튕기지 말고 사돈댁에 말 좀 잘해줘.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죠.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혹시 실성한 거 아니냐고요. 자기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들먹이며 협박하는 시모라니. 세상이 이런 사악한 시모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자기 아들보다 손주보다 며느리보다 오직 자신만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요. 그 자리에선 너무 충격적이라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이에게 당장 시어머니 일을 말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엄청난 소식을 어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멀리 출장 가서 일하는데 남편이 다칠까 봐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전화를 받는 힘없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금세 눈치를 채더라고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
아니야.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말 집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혹시 엄마가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야? 아니야. 일은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힘들어서 그래. 이럴 때는 내가 당신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새별아,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 대신 새별이가 엄마 지켜줘야 해. 아빠가 일 빨리 끝내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는 새별이 아빠랑 재미있게 놀자.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고. 음, 알았어. 남편에게 대충 얼버무리며 끝냈지만 그때는 남편의 전화를 받으면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걱정뿐이었죠. 제 잘못이 아니지만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는 절 보며 괜스레 뱃속아기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제 고통이 분명히 아기한테도 전달되고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일을 빠르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친정 부모님께 말해 빨리 2억을 구해오라고 문자로 닥달하더라고요. 아가, 왜 전화 안 받니? 설마 지금 내 전화 피하는 건 아니지? 자꾸 빚쟁이들이 독촉해와서 그러는데 어차피 줄 돈 빨리 줬으면 한다. 네가 돈을 늦게 주려고 하니까 나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니? 이러다 내가 스트레스 계속 받아서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좋은 말 할 때 보내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 친정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하지만 시모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 일을 해결할지 고민하는 사이 저를 전에 만났던 가전제품 매장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간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한다는 소리가 제가 고른 냉장고랑 세탁기랑 TV 있죠? 그거 전부 우리 며느리가 계산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제는 아예 막무가내로 나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만나면 해야겠다고 다짐한 준비해온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 방법밖에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더는 시어머니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란 생각이었죠. 더군다나 뱃속에 제 소중한 아이가 있었으니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마로서 강해져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못 사드려요. 정 그 물건들이 필요하시면 어머니 돈으로 직접 계산해서 사세요. 뭐라고? 너 정말 이럴 거니? 있는 돈 좀 같이 나눠 쓰자는데 뭐가 문제야? 겨우 그깟 푼돈 2억 가지고. 네, 어머니한테는 푼돈일 줄 몰라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돈이니 그렇게 푼돈이면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건물, 저희 친정 부모님 거지 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라 부모님께 단돈 1원 한 푼 바라지 않고요. 저 이미 저희 부모님 떠나서 그이랑 결혼해서 사는 독립된 사람이라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머니가 진 빚까지 갚아드려야죠?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2억 못 해드리니 그렇게 아세요. 여기 있는 가전제품 전 계산 못합니다. 어머니께 이 말 전하려고 나온 거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매장을 나오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배은망덕 하다느니 시어머니에게 버릇이 없다느니 하면서요. 그리곤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았죠. 그러자 저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네가 아주 딱 그 짝이구나. 그깟 푼돈 2억 주기 싫어서 튕기기나 하고.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두고 보자. 나도 앞으로는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주 치마나는 못되고 독한 것. 저는 어머니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손주에게 맛있는 걸 사 먹이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며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이니 영영 안 볼 것도 아니란 생각에 내키진 않지만 잘 지내보자는 생각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알려준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예약을 해두었는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어느 방으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약해둔 식당은 비싼 곳이었는지 가게 내부가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딱 봐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단 둘이 시어머니와 만난 줄 알았던 방에는 시어머니가 부른 친구들로 아주 북적였으니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정말로 맞네. 정말로 자기 며느리가 여기 음식값 내주러 온 건가 봐. 보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시켜 먹으라고. 내가 말했지? 우리 며느리가 건물주 딸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아주 부자야. 그러면 진용 엄마 말대로 정말로 사돈댁에서 진용이 엄마한테 2억 원 해주기로 한 거야? 아우 정말 부럽다. 나도 자기처럼 건물주를 부모로 둔 며느리 얻고 싶네. 아무나 건물주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알아? 그것도 다 능력이라고.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서 미리 건물주 될 딸을 알아보고 결혼한 거라니까. 자,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내는 거니까 마음껏들 먹어. 진영이 엄마 고마워. 잘 먹을게.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식당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지도 않은 2억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라도 인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죠. 기가 찼던 저는 시어머니 친구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예약한 방을 나와 카운터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손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총 132만 8천 원 나오셨습니다. 아, 네. 식당 직원의 말에 저는 아주 떨떠름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서 계산하지 않고 뭐 하냐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시어머니 뒤로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기로 했죠.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 시어머니께 확실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가, 뭐 하는 거니? 어서 계산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이 드신 음식값 계산 못 해드리겠는데요. 저한테 밥 사주신다고 어머니가 부르셔놓고 무턱대고 저보고 밥값을 내라니요. 이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랑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 원이 넘는 음식값을요. 저번엔 제가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2억 전 못 해드린다고요. 전부 어머니가 버리신 일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밥값 계산하고 오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 친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화가 났는지 식당 음식값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헤어지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현관문 벨을 누르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저희 집 물건들을 깨부수며 아주 깽판을 부렸습니다. 니년이 감히 내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쪽을 줘?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이 못된 것!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그리고 창피한 걸 아시는 분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창피한 걸 잘 아시는 분이 생각 없이 빚져서 사치나 부리고, 그래서 당신 아들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희 부모님 돈까지 노리신 거예요? 뭐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너 같은 것은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려. 오늘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당장 2억 내놔. 2억 내놓으라고. 그러기 전까지 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어머니 손주는 걱정도 안 하시나 봐요. 어떻게 홀몸도 아닌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걱정됐으면 네가 진작 알아서 돈을 줬어야지. 그리고 네 자식이 내 자식이냐? 잘못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배.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여보, 당신 엄마가 나랑 우리 아이 죽이려고 해. 나 좀 살려줘. 당장 그이한테 전화를. 내 아기.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나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라고. 난 몰라.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나서 난 이만 가보마. 제가 배가 아픈 척 엄살을 부리며 남편을 부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겁을 먹은 것인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뱃속 아이가 걱정돼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요즘 배가 당기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엄살을 좀 부렸죠. 그래야 겁먹고 더는 이런 짓을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혼자 시어머니를 감당하기에는 벅찬데다 지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모든 사실을 전부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에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자기야, 무슨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그날 바로 정말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그동안 일하느라 쓰지 못한 연차까지 전부 쓰겠다고 하고 올라온 것이죠. 제가 임신 중이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위급 상황 시 연차를 쓸 수 있다고 같이 일하는 부자님께 미리 이야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고 제 이야기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많이 미안해했고요. 남편은 더는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자기가 해결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남편은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요. 본인이 집에 있는 걸 알면 시어머니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저 혼자 집에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저희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남편의 신발도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미리 숨겨두었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이역을 받아 시어머니에게 전해주기 위해 불렀다고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이제 돈이 준비가 된 거니? 그러게, 진작 좋은 말로 할 때 주지 그랬니?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너도 혼이 좀 나야 정신을 차리는 성격인가 보구나. 자, 그러면 준비한 2억 어서 내놔라. 그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2억 못 해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 뵙자고 한 거예요. 영원히 어머니께 그 돈 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빚지신 돈은 어머니가 알아서 갚으세요. 뭐야, 이게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어미 가지고 장난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내가 망하면 친용이가 망하는 거고 친용이가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겠다 이거지? 넌 네 서방이 어찌 돼도 상관없나 보구나. 네가 이러는 거 우리 친용이도 아니? 이 사실을 만약 친용이가 안다면 아주 많이 섭섭해할 거다. 우리 아들 망하면 2억 안 구해온 네 탓이니까 그렇게 알아. 전부 네 탓이라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건 전부 어머니 탓이죠.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꾼 돈으로 사치를 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누굴 탓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 걱정하시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큰 돈을 빚지셨어요? 어머니 아들 자식 가진 저한테 협박까지 하면서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어차피 그건 내 자식도 아니고 니년 자식이라고. 그러니 잘못되든 말든 내가 알게 뭐냐? 내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면 그것 또한 네 탓이겠지.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그이가 전부 알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일 전부 그이한테 이야기하려고요. 당장 그이한테 연락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리면서 시어미를 협박해? 진용이한테 연락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날 네가 나한테 덜 혼난 거지. 너 같은 것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어디 내 손맛 좀 봐라. 시어머니는 저의 머리끄덩이를 잡기 위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죠.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남편이 붙잡고 막았으니까요. 지방에 있어야 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듯이 기겁하더라고요. 진영이 네가 여기를 어떻게... 어떻긴. 엄마가 하도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니까 걱정돼서 내가 바로 올라온 거지. 엄마 조금 전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뭘 하려고 한 거야? 엄마 며느리를, 그것도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지금 뭐 하려고 했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아가가 임신됐고 잘 지내나 확인차 온 것뿐이다. 그래, 확인차 온 거야. 내 다른 뜻은 없었다. 그러니 오해 말아라. 안부차 온 사람이 며느리를 지금 때리려고 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달라며 협박을 해? 그것도 엄마가 사치를 해서 빚진 돈을? 엄마는 그게 안 보여? 뭐? 뱃속에 우리 새별이가 잘못돼도 알게 뭐냐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봐야 우리 집사람이 정신을 차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군데?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엄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그저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그만이지? 진영아, 그게 아니라... 다 됐고! 나도 이제 엄마 포기하고 살려고. 이젠 엄마란 사람 보기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어차피 엄마는 가족들 생각은 1도 안 하니까 나도 굳이 엄마 생각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엄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받아.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확인한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이게 뭐니? 엄마도 알지? 엄마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해준 전셋집인 거. 엄마 하는 행동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동안 나 몰래 2억이나 빚지고 그래놓고 집사람 친정집에서 돈 뜯어낼 생각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빚져서 사치나 부리고. 엄마는 정신 차린 게 아니었어. 그냥 내 앞에서 정신 차린 척 연기하면서 뒤에선 계속 내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진빚 갚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직접 봐놓고서도. 그래서 엄마가 살고 있는 전셋집 내가 집주인한테 부탁해서 월세로 바꿨어. 월세 보증금 뺀 전세금 전부는 내 통장으로 들어왔고. 아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난 네가 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평생 엄마 뒷바라지 하면서 살 수 없고 앞으로는 엄마 앞가림은 엄마가 직접 알아서 하라는 소리야. 보증금은 내가 내주었으니 월세는 엄마가 벌어서 매달 꼬박꼬박 내고 엄마 빚 엄마가 알아서 갚아. 앞으로 우리가 엄마 생활비 도와주는 일도 없을 테니까 알아두고. 설마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일을 이 정도까지 벌인 건 아니겠지? 내가 전에 말했지. 엄마 마지막 빚 갚아주면서 다음은 없다고. 그런데도 또 일을 저질러 버렸네. 아빠가 살아있을 땐 아빠가 엄마 빚 갚아주고 아빠 돌아가시곤 내가 엄마 빚 갚아주면서 엄마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살았지?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엄마는 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사람 같아. 단돈 10,000원 버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 엄마가 직접 느껴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 끊고 살아. 진영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네가 버리면 늙은이 엄마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소리니? 아가, 너라도 우리 진영이 좀 말려봐라. 자식이 부모를 버리겠다니 이게 말이 되니? 앞으로는 조용히 살게. 정말이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 빚이라도 갚아다오. 어머니, 전 그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이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으면 산 사람이고 전 누구보다 내 남편인 우리 그이가 중요하니까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우리 남편 지켜야겠어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보고 살지 말아요. 부모? 자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 때문에 손주 버리는 당신 같은 할머니도 있는데 나라고 당신 같은 엄마 못 버릴까 봐?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때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월세집 빼앗아 버릴 테니까.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아들아. 시어머니는 대송통곡하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이가 시어머니를 붙잡아 바로 내쫓아 버렸으니까요. 한동안 문 밖에서 울면서 시어머니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후 며칠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엔 시어머니가 벌인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전부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막아준 가족들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에도 해보지 않은 고생을 뒤늦은 말년에 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는 데다 일해본 경험도 없어 아무데도 써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들어간 곳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그곳에서 새벽에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거지 닦는 일로 언제 그 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책임져야겠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신 차릴 때까지 얼굴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일로 남편이 상심할까 걱정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살아야 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언제 말썽을 피울지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정리가 되니 이제 좀 살 것 같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난 뒤 남편과 전 곧 태어날 아이의 출산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지방에서의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온 상태고요. 그런데 처음 아이를 낳은 거다 보니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초보 엄마의 초보 아빠이니 배워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아이 낳으면 저의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 키우느냐 고생하신 엄마에게 그런 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 아이의 성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살짝 말씀드리자면 새별이는 예쁜 공주님입니다. 남편이 새별이라 공주님이라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새별이 성별을 알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저는 남편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새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저희 두 사람 열심히 노력하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여기서 저희 이야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선선해지는 가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